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로 글 써서 먹고 살고 있는 50대 김남순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디로 출근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연구소 겸 아지트라고 해야 되겠죠? 글 쓰는 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출판사 이런 연구소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는 블로그 일을 하고 있고요. 출판 일은 아니에요. 아, 되게 유쾌하세요. 재밌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네, 그냥 뭐든지 새로운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무실 도착한 거예요? 예, 지하 주차장. 예. 대표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먹고 살라고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아, 예,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 필사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육아도 육아고 또 저희 가족이 좀 아파요. 그래서 좀 케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글을 쓰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학교 다닐 때도 글짓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집에서 하는 일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는 사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뭐 저녁 반찬을 해야 되는데 반찬 살 돈이 없어서 500원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콩나물을 살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싸요. 근데 콩나물이 정말 좋은 재료인 게 몸에도 좋잖아요. 콩나물 국 끓일 수도 있고 무침해서 먹을 수도 있고 콩나물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었고 딱 500원이 필요했었는데 그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손 같은 걸로 장롱 밑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 우리 이사 갈 때 보면 장롱 드러내면 100원짜리 한 몇 개 나오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로 가난했길래. 그러니까 가족이 계속 아팠고 애 낳으면서 이제 관두면서 모든 숨 쉬는 것 자체가 빚이었어요. 그때 나가서 앞집에 구멍가게 있었어요. 너무 큰 데는 못 가고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그 콩나물을 사서 오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선 거죠. 그때가 몇 살 되셨어요? 그때 막내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우리 막내 지금 15살이에요. 2011년도생. 그렇게 되면 제가 38인가? 그때쯤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처음에 시작은 지식인의 답변을 다는 거였어요. 지식인이라고 네이버에.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약간의 작업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바 구하는 걸 보다가 저는 그거 하나 한 500원 준다 그러니까 제가 500원으로 콩나물을 못 샀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H 대그룹의 어떤 그 모터스에 관한 이제 지식인 답변을 다는 건데 답변도 주는 거예요. 이거 개꿀인데 이러면서 진짜 그거를 딱 하고 그 인증샷을 딱 보냈더니 500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콩나물 500원치를 못 사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고 그런 날이 있어요. 가끔 눈물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날. 눈물이 흐르는데 진짜 뜨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오면 항상 그 문구점 슈퍼마켓 앞에 돌리는 뽑기가 있었어요. 그게 100원인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불룩하게 해서 그 조그마한 손을 붙들고 우리 애 둘째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게. 애들은 그거 너무 좋아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지식인이 500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꿈을 꿨죠. 500원을 20개 하면은 10,000원이잖아요. 이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간헐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밖에 없을까? 이래서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블로그에 올라가는 원고 글을 써주면 8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300원이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 이러면은 10,000원 모으기가 더 쉬워지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와 이게 진짜 기회의 세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집에서 일해도 되고 아이 셋 키우니까. 네, 그리고 내가 애들을 돌보면서 해도 되고 무엇보다 그 일을 그날 밤까지만 하면 돼요. 24시까지만. 얼마나 좋아요. 돈도 주고. 그거 하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걸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건을 쓰면 10,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800원 버는데 저 사람은 10,000원을 벌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왜 저분은 10,000원을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을 해줄 수 있어서 10,000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위 노출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10,000원 준대요? 네, 그래서 블로그 그러면 관리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오케이를 했죠. 그때까지 솔직히 블로그의 비읍도 몰랐어요. 뭐 사람 하는 일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조금 힘들고 덜 힘들고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들어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서 딱 열어봤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이미지 넣으라 그러면 이미지 넣고 이제 글 쓰면 되고 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에 뭐 챗GPT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량의 공부가 좀 필요했었을 것 같거든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그런 글을 쓰다 보면 어찌됐든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정보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맛집, 뭐 펜션, 특히 병원, 아픈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고 애들도 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레이저를 납품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레이저를 납품하면서 병원에 이제 그 프로모션으로 블로그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자를 뽑는데 블로그 3개 관리하는데 5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일을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3개가 한 세트에 50만 원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5단을 생각하면 돼요. 2세트 받으면 100만 원. 4세트 받으면 200만 원. 그때 시아버님이 걱정하셨어요. 너희가 좀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자주 자신 있게 벌면 되죠. 한 세트 50만 원인데 난 신청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편분께서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예, 처음 이제 산재를 당하고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이거 복귀가 좀 쉽지가 않았고 회사랑 좀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현재는 많이 아파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가족을 좀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아플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빨리 나와서 같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육아나 살림이나 아무것도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또 우리 아버님이 암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몸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수입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라. 살다 보면은 내가 당장 급해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지금 하면 안 돼,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 참 소중한 시간인데 원망이 안타까움으로 바뀌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전에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결혼해서 살면서 당신과 애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하는 게 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늘 원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 뭐 남편도 나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약간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약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해보기 시작했고 옷도 좀 사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나부터 챙기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가족이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뒷바라지라는 게 나를 희생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했었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지금 건강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애들하고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많이 무시를 당하고 제가 당하는 건 괜찮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애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챙겨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내가 못 챙겨줬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서야 그걸 알고 애들한테 대화를 걸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예뻤을 때 예쁜 줄 모르고 했던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도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로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참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창업 비용 같은 거 좀 얼마나 들었어요? 돈이 어딨어요? 뭔 돈이 있어. 창업비용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노트북? 예. 그 정도? 전기세?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사를 쭉 들었잖아요. 15년 정도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500만 원 빚을 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빚인 시절을 겪고 이 일을 하고 한 4, 5년 정도 됐었을 때 전세 대출 1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집, 아파트, 그리고 죽을 때 묻힐 수 있는 약간의 땅
대한민국에 내 땅이 정말 1평이라도 있고 싶어졌어. 500평 정도? 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전공이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공은 그냥 문과예요. 문과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공을 안 했었어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회였고, 블로그라는 이 세상은 정말 이때까지 가족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써게 해줬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거 다 해드렸지. 우리 애 셋 다 공부시켜줬지. 남편분 도움 없이 그러면 대표님이 그렇죠. 혼자만의 자력으로 큰애 둘째 독립시켰지. 얼마나 좋아요. 집 두 채는 근데 진짜 부럽네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네. 주로 하시는 주력 서비스가 네. 병원 마케팅 블로그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걸로 먹고 살았죠. 네, 맞습니다. 15년 예, 우린 다른 걸 못해. 장인 느낌이 좀 물씬 나네요. 그러면 혹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제 그 15년의 역사가 담긴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한번. 여기는 없어요. 네. 아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제 15년의 역사가 담긴 거예요. 이게 제가 밤을 새면서 울면서 알았던,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블로그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았어요.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없어요. 와 15년에 압축된. 예전에 자료 다 찾아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전통 글쓰기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AI가 글을 쓰잖아요. AI가 표현을 잘해줘요. 그리고 심리도 잘 읽어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들어와서 우리가 글쓰기가 쉬워졌지만 그만큼 글이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즉 차별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걸 보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사람의 감정선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어떻게 이제 일을 하시길래 크게 성장하실 수 있었는지. 제가 그 전에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프롬프트라 그래서 이게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네. 테스트를 해요. 지금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8월 3일 날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프롬프트 3단계라 그래가지고 네. 병원에 특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단계, 뭐 2단계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잘 된다. 3단계. 3단계 또 상황에 따라서 나눠놨죠. 그 4단계 리라이팅하고 5단계 검수까지 다 프롬프트를 해서 정밀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AI를 통해서 나온 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2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G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죠. 왜냐면 병원은 의료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라이팅 원고가 이렇게 나와요. 리라이팅 원고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 이 리라이팅 원고를 최종 부분 수정을 해요. 최대한 인간과 가깝게 글을 뽑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결국은 검수를 해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아파요. 그건 수술을 못 해. 근데 가끔 AI는 그걸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공부도 해야겠네요. 의료적으로. 내가 돈 벌고 성공하려면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병원 마케팅이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병원 마케팅 되게 광고 많이 하고 고수익이다 고수익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돈 뒤에 갖춰진 가치를 봐야 돼요. 다른 글들은 약간만 실수를 해도 크게 그건 없습니다. 의료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특히 제가 아픈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병원과의 신뢰도 깨질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병원 마케팅은 병원이 이 마케팅 대행사한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사의 권위와 전문성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뭐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것들 확인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네. 이 글 전부를 다 대표님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하죠.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직접. 그럼요. 읽어야죠. 그 정도 짬밥은 되지 않습니까? 아, 다 읽어요? 그럼요. 수백 개가 될 텐데. 수백 개만 돼요? 수천 개가 되는데? 물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이제 맡겨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글 쓰는 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글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검수와 사실확인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돼. 왜냐, 이거는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에 대한 신뢰거든요. 만약에 글 쓰기만 하게 되면은 그냥 알바를 써서 쓰게 하죠. 굳이 비용을 높여가면서 주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그걸 강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을 뒤돌아서서 들킬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라. 딱 돌아서면 나오는 거짓말을, 내가 우리 PD님을 믿었는데 딱 돌아섰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 알게 돼. 그러면 이게 그 실망감이 말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거를 하루 이틀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잘해야 돼. 안타까웠던 것 중에는 블로그를 하는데 방문자 수가 엄청 많아. 노출도 잘 돼.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저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막 공장용으로 찍어내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고 제첨했을 때 500원 받다가 그 다음 800원 받다가 상위 노출하면 10,000원을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뭐 한 달 관리하는데 150을 받을 수도 있고 200을 받을 수도 있고 300을 받을 수도 있고 500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표님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죠. 다이소에서 정수기 사는 거랑 백화점 가서 정수기 사는 거랑 틀린 거예요. 사실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와이파이 네. 터져야 돼. 아, 와이파이 터져야 되고. 가끔씩 이렇게 카페 가셔서 일하시기도 하시나 봐요. 오, 너무 좋아. 내가 진짜 애들 라이딩 하면서 시간을 주기가 그래서 카페 가서 일해봤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좀 전에 하신 말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거 보면 막 신기하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예. 네,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제 우선주의는 일단은 집 가족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도 벌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 13년 동안 집, 애들, 남편, 병원, 일 그런 거밖에 왔다 갔다 못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어떤 분들 동굴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3년 동안 그렇게 내가 최근 이제 2년 동안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음료수 먹고 빵도 먹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쁘고 나는 안타까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막 어디 데리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시간 내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 애들은 어땠겠어요. 전 늘 그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빵이 아니- 진짜 맛있네. 대표님 그러면 글 쓰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일단은 첫 번째는 키워드가 중요하죠. 환자가 무엇을 가지고 검색을 할 것인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키워드에 따라서 전환율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이 아파요라고 검색하는 사람과 발 아픈데 가야 되는 병원 어디예요? 아. 그리고 수원에 있는 발 아픈 병원 고칠 수 있는 곳. 이 키워드에 따라서 전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율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잠재적으로 병원에 올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해서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 네이버 검색창이 AI 검색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검색의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AI 해서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원에 잘하는 병원 이렇게 검색하진 않아요. 수원에 병원 잘하는데 알아봐줘. 혹은 내가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검색의 패턴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키워드에 지금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향후를 생각해서 그거를 같이 깔아내야 되는가? 왜냐면 AI GPT도 이게 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옛날 거부터 과거의 학습으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깔아놓고 이 AI에 맞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저희 이제 병원들이 올라갈 거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전 과정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병원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뭐 GPT를 통해서 해당 병원을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병원 모아치과라고 있네요. 한번 네. 해볼까요? 가산에 있는 모아치과에 대해서 학습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아치과에 대해서 GPT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쭉 이렇게 나오죠. 주변 경쟁 병원을 뽑아줘. 그러면은 주변 경쟁 병원을 이렇게 쭉 또 뽑아줘요. 경쟁 병원이 쭉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모아치과와 주변 경쟁 병원의 키워드를 뽑아줘. 그러면은 모아치과 주변 경쟁 병원에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쭉 나와요. 나오죠? 진료 키워드 와.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거. 그럼 모아치과가 시장의 점유율과 우선 순위를 가져오게 나는 작업을 해야 돼.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뽑아주고 우리가 부족할 경우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대처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줘. 이렇게 하면 되면 그거를 이제 쫙 뽑아주죠. 질문하는 과정이 꽤나 디테일하네요. 이제는 디테일이 살아남는 시대.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시장 점유율 직접 타겟으로 해서 이런 게 쭉 나오고 경쟁병원의 어떤 대비해서 약한 보완되는 게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키워드별로 타겟이 틀릴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검색하는 사람 그런 것들도 이제 입력을 해서 타겟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수요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네요. 저희는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전환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 많은 거, 방문자 수 많은 거 의미 없어. 블로그에 만약에 1000명이 들어와요. 10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하는 것과 2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20명이 들어와서 50%의 전환율을 올리는 키워드에 공략한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키워드 뽑아서 조회수 높은 거 하세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광고 대행사들 3년, 5년 잘 못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15년을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바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대표님이 예. 사실 대표가 약간 배신자예요. 왜요? 대표가 빌런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막. 왜요? 여기저기. 우리가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우리는 더 나아가면 되니까. 그 왜 가능하냐. 출발점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라는 교육보다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응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인부터 증상, 이게 무슨 병원 같다. 증상, 치료, 관리 이런 케어까지 쫙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월 평균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적게 나오면 8천에서 평균 한 1억 정도? 대표님도 혼자서 움직이고 네. 팀원분들, 직원분들도 다 각자 뭐 집에서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관리가 될까 과연? 저는 좀 이런 의구심이 생기네요.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컴플을 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옛날에는 레이트온이라고 아니, 여기서 세대가 들통나네요. 마케터 전용 메신저가 이제 네이트온이었어요. 네. 네이터. 그러니까 네이트온을 통해서 이 재택 시스템을 굉장히 견고하게 갔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이 동시에 시작했었으면 분명히 허점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2명, 3명, 4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왔고 저희가 24시간 원장님이 언제 연락해도 저희는 즉시 연락해요.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잘 쌓아 올린 그런 느낌이 나네요. 뒤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요 자리에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힘들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간이 없다. 뭐 하루하루 그렇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루에 유튜브 쇼츠, 릴스 얼마나 보세요? 한 서너 시간 볼걸요, 다들. 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시간을 안 내는 거지. 그리고 뭐 잠을 몇 시간을 못 자요? 뭐 4시간밖에 못 잤다? 그럼 2시간 자야죠. 안 되면 밤샐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달에 좀 밤을 많이 새봤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 저도 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선택할 게 많았으면 이것저것 해봤겠지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지가 없어서.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전세 대출을 받은 거를 8천을 갖고 집주인이 2천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몰래 집을 내놨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힘들어서 전세금 올려주는 걸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필요하신데요? 그러니까 2천만 올려달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말로 그 감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런 데 빠져 있어서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왔었어요. 극도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9년차 됐었을 때 노트북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가 오고 내 자신도 너무 없고 그런데 딱 부러뜨리고 나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영악하구나. 정말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더니 굉장히 거만해지고 내가 500원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정말 이 기회조차도 너무 정말 하늘에 감사했던 그런 건데 돈 좀 벌었다고 뭐가 됐냐.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노트북 새로 사가지고 좋긴 하지만 대표님, 지금도 블로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포화됐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 많잖아요. 포화 안 된 게 있나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포화된 시장에 가야지 내가 돈을 벌은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행인 건 많은 업체들이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이거 블로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블로그 모르는 사람은 없고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블로그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시니까요. 오히려 말이 통하니까 더 좋아졌죠. 이미 필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초보자분들이
씨 이렇게 블로그 시작할 때 실패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강단명료하네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공하잖아. 주변에 좀 가르침을 주셔서 성공하신 사례가 많아요? 아, 그럼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블로그의 비협도 모르시던 분이셨는데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매출 1,000만 원. 그리고 컴퓨터 잘 못하시는데 지금 병원 3개 계약해서 600만 원. 그래서 지금 2개 더 채우고 1,000만 원 만들어서 발리 가신대요. 와, 그런 거 이제 소식 전해 들으실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소심해서 영업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드셨는데 이분 정말 용기를 낸 거예요. 자기가 자주 가는 치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해봐라. 근데 그분 있잖아요. 진짜 손님으로 가서 수주를 딴 거예요? 네. 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블로그를 뭐 3개도 올리고 4개도 올리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어느 순간 병원 인테리어도 막 바꾸고 광고도 막 이제 적극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효과를 보면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자기가 잘 못하니까 저 그냥 처음에 공짜로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계약하자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몇 개월 정도 견뎌야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지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 다 초보자예요. 딱 영업 시작하자마자 2주 만에 계약 따내고 그리고 더 빠르신 분은 2주 만에 2천만 원 수주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예요. 그리고 그런 세일즈 전략을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났던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려요.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거든요. 아니 저도 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를 다 정리를 해서 9월 9일날 무료 특강 때 제가 막 알려드리려고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링크 받아서 걸어드릴 테니까 네. 9월 9일날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죠. 그 무료 특강만 들으셔도 아마 삶의 변화를 정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좀 비전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뭐 블로그라고 해도 유튜브라고 해도 뭐 네.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트렌드가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의 비전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블로그를 한다, 유튜브를 한다, 인스타를 한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컨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똑같은 거지만 방향이 달라져요. 저희는 지금 하반기에 꽤 괜찮은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컨텐츠만 있으면 어느 플랫폼에 가더라도 할 수 있다. 네, 플랫폼은 그냥 내가 라면을 끓였을 때 국그릇에 담느냐 밥그릇에 담느냐 반찬 그릇에 담느냐의 차이고 거기에 맞게 양을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요런 차이고 데코레이션을 뭐 플러팅을 어떻게 하냐는 차이지 관점만 바꾸면 정말 달라져요. 전략도 달라져요. 블로그도 해야 되지만 지금 뭐 인스타도 200원은 필요하다. 견적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정말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도 집에서 한번 해볼까 말까 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하시죠. 제가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해요. 당연하죠.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본단 말이에요. 자꾸 두들기면 돌다리 깨집니다.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못해요. 차라리 두들기지 않고 건너는 게 답이에요. 전들 두들겨 받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기회 얼마나 좋아요. 애 키울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남편 할 수 있고 살림할 수 있고 내 시간 즐길 수 있고 직장인이 9 to 6를 봤었을 때 한 달에 월급을 한 300만 원 평균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병원을 마케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200만 원씩 수주를 해요. 한 곳을 하게 되면 2군데 하게 되면은 400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포스팅 2개만 하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대표님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 블로그 비협도 몰랐고 실제 처음 이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 저한테 우리가 뭐 상담이나 컨설팅, 뭐 코칭 쪽 받고 바로바로 계약 한 달에 막 600씩 700씩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 시장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병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아프지 않는다면 모를까 병원이 있는 한 꼭 필요하다.